동해가스전, 그러니까 영일만 프로젝트, 대왕거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정부에서 12월 1차 시추공 계획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글로벌 석유 메인 E&P 회사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LNG에 관련돼서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모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는 사업이 25년과 26년에 상당히 매출과 이익, 숫자로 생산량으로 캐파로 증명될 것이다. 지금 계속 여태까지 돈 투자해놓은 것들이 25년과 26년과 27년까지 수거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2차전지 소재단, 흑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리막이라든지 CNT 도전제라든지 동박에 들어가는 메탈, 그 2차전지 밸류체인의 소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주 세넥스 에너지 외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양한 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도 25년과 26년에 숫자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 관련돼서 울리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이크 교체 작업을 하려고 마이크를 주문했으니까 아마 곧 내일쯤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조금 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새로 마이크 주문한 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말하는 음량 크기를 조절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관련돼서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무슨 사기가 아니네 말들은 많지만 저는 이게 우리나라 국격을 한 단계가 아니죠. 세네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지금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돼서 12월 1차 시추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상당히 정부에서 그리고 또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해외의 다양한 석유 시추 회사들, 그 다음에 노르웨이 1등 이 시추 파는 장비 회사도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떠나서 우리나라 국격이 3배에서 4배 정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보시면 동해가스전의 본격적인 참여 여부는 25년도에 가능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밸류업 지수에서 빠졌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종합무역 상사에서 유일하게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밸류업 지수 관련된 종목 중에 꼭 이 종목 다뤄주세요 하면 기업분석 훈련소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꼭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유럽 하이퍼루프 센터의 시험 노선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같이 합작으로 전용 광재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SAF는 비싸긴 한데 이 항공유, 친환경 항공유입니다. 비행기 들어가는 원료인데요. 이게 정유업계 투자 시기에 빨라진데 요 SAF도 포스코 인터가 일종의 유통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고요. 포스코 인터 단기차의 비중은 커졌지만 갖고 있는 현금이 1조가 넘습니다. 여전히 부담이 크지 않다,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그런 얘기고요. 선택과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 전화회장 관련돼서도 사업 재편, 2차전지 쪽으로 사업 재편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3분기까지 실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특히 내년에 25년과 26년에 최소한 영업이익이 20% 성장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무역 종합 상사에서 밸류업 지수가 편입됐기 때문에 연기금에 수급이 들어오는 이슈도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일만 대왕거래 프로젝트 12월 1차 시추 준비가 상당히 순항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금 조달, 최근에 회사채 2천억 모집하는데 1조 3천억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1천억 정도 더 추가해서 3천억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자금 조달한다는 거는 이 에너지로 완전한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호주 세넥스라든지 미얀마 가스전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양한 이 가스전, 이 에너지 자원 개발, 그 다음에 에너지 미드스트림, 에너지 풀 밸류체인을 확보한 국내 유일의
종합무역 상사로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포스코가 주력으로 하는 니켈, 그 다음에 리튬, 포스코 퓨처엠의 흑연까지 니켈, 리튬, 2차전지 광물 확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압도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종합상사 중에서는 원탑이고요. 물론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지금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네요.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연초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고요. 반면에 LX 인터내셔널은 연초 대비로는 7% 정도 상승했고요. GS 글로벌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코스피 지수나 다른 무역 상사보다 훨씬 주가 측면으로 부진한 모습을 겪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LX 인터내셔널이나 GS 글로벌보다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전혀 딸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LX 인터내셔널이나 GS 글로벌이 주춤하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선두로 치고 갈 확률이 높다. 왜냐면 LX 인터내셔널이나 GS 글로벌 보다 영업이익이 더 성장이 줄어들거나 훨씬 LX 인터내셔널이나 GS 글로벌하고 영업이익의 성장폭이 차이가 나는 건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고점 대비 여전히 40% 빠졌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증권사 목표가도 최근에 보면 76,000원부터 90,000원대까지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최소한 40% 이상의 업사이드를 갖고 있다는 것도 증권사 목표하고 괴리율이 많이 벌어져 있다고 봅니다. 대신증권, 흥국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미래셋증권, 신한증권, IM증권, 메리츠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에 나오는 기업은 절대로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 매도하거나 어떤 종목을 리딩하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소개한다고 해서 기업 분석 훈련소의 모든 기업과 저는 어떠한 특정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는 어떤 특정 시점에 투자 매수 매도를 판단하기 위한 특정 시점을 고려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에 이미 미얀마 가스전 탐사를 성공했고요. 2023년에 포스코 에너지 합병하면서 완전한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 공격적 투자의 결과물, 불과 2023년 작년만 해도 1조 누적적으로 4천억 넘게 투자한 게 드디어 25년도부터 본격적인 Q성장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호주 세넥스 에너지에 얼마 투자했죠? 3천억 넘게 투자했습니다. 가스의 미드스트림, 업스트림, 미드스트림이 뭔지, 업스트림이 뭔지, 다운스트림이 뭔지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공부한 내용을 댓글로 친절하게 올려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가스의 업스트림 주력으로 했죠. EMP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MP 주력으로 미얀마 가스전하고 호주의 세넥스는 2024년, 미얀마는 당장 올해 말부터 매출과 이익이 본격화되는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세넥스는 올해도 실적이 발생하지만 2026년에 본격화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6년에 호주 세넥스 에너지로만 발생하는 매출액이 6천억이 넘을 전망입니다. 요거에 곱하기 대략 영업마진 15에서 20%만 잡아도 1,200억의 영업이익이 더해지는 구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얀마하고 그 다음에 호주 세넥스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다양한 이 가스의 업스트림 관련된 모멘텀으로 2026년까지 보수적으로는 평균 18%의 영업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 세넥스 에너지의 영업이익이 더 빨리 가속화되는 시점, 그 다음에 미얀마 가스전의 이익이 조절되는 시점에 따르면 평균 20%대의 성장은 나올 거로 보이고요. 25년도부터 27년까지도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말레이시아 모멘텀이 있고요. 호주의 모멘텀이 있고요. 동해가스전 이거 1년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동해가스전 탐사 결과에 따라 잠재적인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사이드라는 거는 매출과 이익의 업사이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미얀마 시메가스전 당시에 PER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가 멀티플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가스전 탐사 결과가 반영됐으면 지금의 주가 상황에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팜이 올라갈 때
2차전지의 모멘텀으로 같이 올라갔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 40% 이상 주가가 박살나면서 이 동해가스전의 모멘텀을 아직은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국내 유일합니다, 진짜. 국내 유일하게 심해가스전 실제 개발 사업자로 참여해서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닙니다.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서 생산, 영업활동까지 다 풀로 한 게 유일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장점이고요. 2025년에 아시아 천연가스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밑단에 있는 다운스트림 발전 사업은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평균 15% 이상의 이익 성장을 보고 있지만 이것도 엑스에너지와 미얀마 가스전의 이익률 조정에 따라 당연히 2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스 각각의 모멘텀별로 실제 매출이 얼마 차지하고 실제 이익이 얼마 차지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비중. 그런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분도 없고 실제로 내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당히 등한시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가스 이익 사업을 엄청 강조하니까 업스트림 단의 가스 업스트림은 매출이 얼마나 날까? 올해 1조 한 1000억 정도 예상하고요. 내년에 1조 4천억, 26년에 1조 7천억 꾸준히 증가하죠. 최소한 매출도 15에서 20%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스트림이죠. 가스 터미널하고 가스 공급하는 거. 이게 올해 9천억 정도에서 내년에 1조 2,500억, 26년에 1조 5,800억. 여기서도 다운스트림과 미드스트림 쪽에서도 업사이드가 매출이 20%씩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 발전이 2조 1,800억에서 2조 6천억, 2조 7천억. 20%까지는 업사이드가 안 나오지만 대략 7에서 15% 정도 매출의 업사이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6년까지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사이즈가 제일 큰 거는 철강 사업과 친환경 사업입니다. 19조 8천억 매출에서 내년에 20조, 26년에 20조 6천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철강과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2차 전지는 잘 되고 있는데 철강 사업 너무 부진한 거 아니야? 철강 업황 바닥 아니냐? 철강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결국은 철강 사업에서도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 인하하면서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건설 경기가 조금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친환경선은 배는 싹쓸이하고 있지만 그 밑단의 컨테이너선 조선에 못 들어가죠. 철강 후판 들어가죠. 중국의 조선 철강사들이 컨테이너선 단에서는 수주를 싹쓸이하면서 중국 철강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유통재고가 줄고 있습니다. 8월달, 9월달 제가 철근 데이터를 봤는데 유통재고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엄청나게 늘어난 공급량 자체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25년도, 26년까지는 조절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철근이나 철강 소재 가격이 이렇게까지 더 빠질 확률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심지어 철강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빅사이클 얘기가 솔솔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과 바이오단에서는 3,700억에서 3,800억, 3,900억 이 정도 사이즈, 매출 사이즈를 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 무역업, 종합상사와 관련된 매출은 12조 9천억에서 13조 2천억, 13조 4천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가스의 업스트림과 가스의 다운스트림은 또는 가스의 미드스트림은 어느 정도 이익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25년도 가스의 업스트림 단에서는 4,900억, 그 다음에 26년에는 6,400억. 이게 가스의 업스트림 단에서도 폭풍 성장을 예상하고 가스 터미널 공급, 미드스트림 쪽에서도 이익이 500억대에서 700억대에서 900억대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스의 발전 부분, 요거는 완전 다운스트림 쪽이죠. 여기는 1,800억에서 2,600억, 2,700억. 여기도 가스의 발전 쪽도 이익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과 친환경 합산으로 올해 3,000억대에서 내년에 2,800억, 내후년에 2,900억. 역시나 철강의 부진이 이익단에서 상당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식량 바이오는 매출 사이즈는 대략 4천억 사이즈인데 이익은 8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도 다행히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거고요. 무역사업부도 매출 사이즈는 13조 사이즈인데 이익은 1,300억, 1,060억, 1,100억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계속 좋아지긴 합니다. 올해 3.67%에서 2026년에 4.1%로 개선되는데 이게 왜 개선될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스 발전하고 가스 업스트림입니다. 이 가스 업스트림의 영업이익률이 3.6%에서 3.8%까지 올라가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가스 발전의
영업이익률은 10%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철강하고 친환경 쪽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다. 1.4%. 그래서 철강과 친환경이 이익을 깎아먹는데 워낙 가스 발전과 가스 미드스트림과 가스 업스트림의 쪽에서 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이익이 20%씩 성장이 나오니까 철강과 친환경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입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LNG 밸류 체인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미 완성을 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신재생, 청정수소, 암모니아, 그린에너지 쪽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되고 있는데 그린에너지는 당연히 여전히 지금 카밀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고 있고요. 경합지역에서도 다소 우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CS 윈드라든지 태양광 쪽의 하나솔루션이 바닥권에서 좀 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단은 역시나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그리고 친환경차 부품까지 중장기적으로 이쪽 2차전지 신소재 사업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측면에서도 밝히고 있고요. 소재 사업 철강의 회복 지연이 판매량과 판매 가격을 모두 떨어뜨리는데 분명 유통 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의 가격이 8월달, 9월달 물론 추세적으로 더 지켜봐야 되지만 최악의 업황의 바닥권은 탈출하고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돈을 200조로 풀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35조가 더 푼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철강, 그 다음에 건설 경기, 인프라 이런 쪽에 수혜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국내 철강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엄청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소재 사업 감익을 결국은 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으로 커버를 한다는 겁니다. 호주의 세넥스는 생산량이 계속 최소한 여기서는 30%씩 미니멈 20에서 30% 생산량의 증가가 나오고요. 광양 LNG 2터미널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LNG 2터미널 증설 완료되는 시점은 2026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요. 해상풍력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그 다음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동모터 코어 생산량과 친환경차 부품의 생산량,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단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2차전지 소재 공급단을 늘리고 있습니다. CNT 도전제, 분리막, 동박 소재까지 기존의 흑연 소재만 담당하던 거에서 2차전지의 풀 밸류체인 소재단으로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LNG 터미널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며 에너지 밸류체인 최상단이 바로 EMP라고 하는 개발과 생산입니다. 여기에 하단, 가장 밑단에 발전소를 잇는 미드스트림 영역을 중요한 자산이 바로 LNG 터미널인 겁니다. 단순한 저장 기능을 넘어서 선박을 시운전하고 벙커링, 요 벙커링 어떤 개념인지 지금 LNG 벙커링이 엄청나게 부각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벙커링 개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반출입까지 부가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NG는 적기에 유통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많은 양의 LNG를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 탱크를 이미 과거 4, 5년 전부터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1터미널의 6기 탱크가 이미 준공이 끝났고요. 2026년까지 2터미널 2기 탱크가 완료되면 1터미널 6기로 73만 킬로리터였다면 2터미널 완공 시 133만 킬로리터로 50% 이상 캐파가 늘어나게 됩니다.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는 22년도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한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2분기부터 가격이 회복세 국면으로 살짝 돌아서고 있습니다. 구동모터 코어의 판매 가격 역시도 꾸준히 2분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세였지만 감소세를 멈추고 다시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 구동모터 가격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바닥 잡고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 LNG 1터미널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 산업을 위해서 발전용 그리고 공정용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관 산업입니다. 광양 LNG 1터미널이 포스코 S-오일, SK-ENS를 이용하는 직도입 천연가스의 하역 역할, 그 다음에 저장 역할,
기화, 송출까지 광양 1터미널이 국가기관 산업의 발전용, 공정용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기지다. 총 93만 킬로리터의 LNG 저장 용량 플러스 20만 킬로리터의 LNG 탱크 2기가 증설되고 있고요. 이미 총 공사 이미 시작돼서 2026년 아까 말씀드린 여기 얼마였죠? 네, 보시면 73만에서 총 26년까지 133만 킬로리터의 LNG 저장 용량으로 50% 넘게 캐파가 증대될 거라고 보는데 133만이 얼마나 큰 양이냐? 우리나라 전 국민이 40일 동안 난방용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용량입니다. 그래서 국가 에너지 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이미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때문에 LNG 선수요 확보 엄청나게 지금 부각받고 있고, 뭘로 증명할 수 있죠? LNG 배들이 국내 조선사들이 폭발적으로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LNG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인프라 대응, 국내 저장 인프라 확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LNG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 저장 및 에너지 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광양 터미널을 구축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NG 밸류체인의 중류에 해당되는 액화하거나 운송하거나 저장하거나 트레이딩 영역인 미드스트림을 이미 강화했고요. 업스트림 단에서는 호주의 세넥스라든지 미얀마 가스전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양한 업스트림 단의 해외 프로젝트를 말씀드렸고, 미드스트림 단까지 확장이 됐다는 거고요. LNG 선박 시운전과 지금 요새 핫한 벙커링 사업과 연계해서 국내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LNG에 관련돼서 블루 수소 사업과 연관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데이터룸을 개방한 이유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서 결정 예정 있고요. 석유공사의 해외 기업 참여 모집을 해서 엄청나게 해외 석유 시추 노르웨이 1등 업체를 포함해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시추는 모두의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 12월에 이 조관권까지 추가 보완해서 1차 시추 석유공사가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2차 시추부터는 국내와 해외 포함해서 민간 투자 유치해서 공동개발 진행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상사 중에 유일하게 밸류업 지수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연기금의 자금 유입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고요. 이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 중간 배당을 도입을 했고요. 연결 기준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의 25%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꾸준히 주주 환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25년도에는 워낙 이 가스전이라든지 이 전기차 부품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확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닐 것 같지만 2026년도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에 배당만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매입만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소각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소각까지 해서 주주 환원율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고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의 인베스터 데이 때 밝힌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8월 29일 날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과 동시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으로 예고 공시를 했죠. 그래서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4분기에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겠다. 당연히 동참할 수밖에 없죠. 밸류업 지수에 유일하게 종합무역 상사에서 편입이 되는데, 이거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해서 이런 주주 환원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거 정책 안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또 밸류업 지수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배당금 증가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 상당히 기대되면 당연히 그거는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왜? 은행주, 저는 굉장히 은행주 안 좋게 보고 금융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왜 올랐죠? 그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밸류업 지수 포함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시장 악화된 거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거냐는 여부는 저는 25년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철강시장 악화를 에너지단과 소재단, 2차전지 소재단과 다양화된 사업구조, 그 다음에 EMP, 업스트림 단의 발전 사업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철강시장의 부진을 커버치고 있다는 겁니다.
동해가스전 참여 여부는 25년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압도적으로 과거의 동해 1가스전, 2가스전 모두 탐사 개발한 이력이 있고요. 단순 지분 투자를 제외하고는 해상가스전을 탐사하고 개발하고 생산 판매 경험한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가스전의 가장 최대 수혜주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비상장사인 SK의 자회사 SK 어소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부분은 미얀마 가스전이 4단계 추가 매장량 확인하면서 감가상각비가 분기당 100억씩 절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연간 400억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발전 부분이 역대급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말인데 지금 아직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로 보이고요. LNG 발전이 바로 전력의 예비 측면, 전력의 예비력 보상 확대에 따른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좋아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당연히 리스크 요인 계속 말씀드린 철강 시황의 부진이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글로벌 해외 철강 수요 부진 우려 때문에 계속 주가를 크게 탄력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열연 판매의 감소 추정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8월달, 9월달에 철금 및 열연 관련된 데이터가 재고가 조금 줄면서 가격이 월별 기준으로는 상승세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기준, 재고 줄은 기준이 생각이 났는데요. 13% 정도 감소, 8월, 9월 13% 정도 감소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포스코 홀딩스의 숫자에도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철강 부분의 악성 재고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YY로 얼마나 줄었는지, 그 다음에 철강의 가격, 철금과 열연의 가격이 상승 추세로 바뀌는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랑 철강 원료단의 트레이딩 때문에 일부 매출과 이익을 보존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미드스트림이 자꾸 뭐냐, LNG를 정제하고 운송하는 과정을 미드스트림이라고 하고요. 미드스트림의 바로 가장 핵심 시설이 LNG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자꾸 LNG 터미널, 광양 1 LNG 터미널, 2 LNG 터미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유럽연합이 아까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 요겁니다. 2050년까지 총 25,000km의 하이퍼루프 건설 목표를 어제 기사입니다. 밝혔습니다. 1km당 상업용 하이퍼루프 튜브에 2,000톤의 강제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강제를 포스코 거 강제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르트사라는 회사의 지분을 6.1% 인수하면서 포스코와 이 글로벌 하이퍼루프 관련된 시험 노선 모든 프로젝트에 포스코 강제를 쓰게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루프 관련돼서도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다. 호주의 에너지는 2026년까지 연 60페타줄, 페타줄은 바로 에너지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60페타줄의 천연가스 생산량, 과거 생산량의 3배 이상의 천연가스 증상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60페타줄 기준으로 2026년 매출은 6천억 이상이 호주스 에너지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1년 확보한 탐사 운영권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이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PM524입니다. PM524 이미 개발 중에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 훌루 에너지하고 지금 붕화 강구란대의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했고요. 6년의 탐사 기간과 30년의 이 천연가스 생산 기간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밑단의 발전단에,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쪽이죠. 수도권 발전 설비의 9%를 담당하는 바로 인천 LNG 복합발전소. 요게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발전 설비단의 수익원입니다. 3,412메가와트 설비 용량의 인천 LNG 복합발전소는 LNG 밸류체인 발전소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천 LNG 복합발전소의 일부를 청정수소로 대처해서 수소혼소 발전 사업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인천 LNG 복합발전소가 국가의 안정적인 LNG 에너지 수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바로 구동모터커, 이거 최근에 불과 몇 달 안 됐죠. 수주를 받았습니다. 요거 멕시코하고 폴란드에서 지금 현대차 선주문 받은 물량, 전기차
103만 대 분량입니다. 요거 관련돼서 바로 25년도에 생산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셀토스급, 셀토스 이거 찾아보세요. 네, 셀토스급 전기차에 아마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얀마 가스전 4단계는 심해 2개 필드 내 생산점 30, 천해 1개 필드 내 생산점 항공에 추가 시추 들어가서 공장 설비 추가까지 이 미얀마 가스전도 2027년 2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속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단에 이 흑연뿐만이 아니라 CNT 도전제, 분리막, 이 동박 소재까지 메탈 확보에 집중하고 있고 신규 2차 전지 케미칼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베스터 데이 때 2030년까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총 얼마죠? 시가총액 23조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년 만기짜리 회사채 2천억 모집 1조 3천억의 자금을 쏠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역시나 종합 에너지사로 특히나 이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응까지 종합무역 상사로 유일하게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것까지 기업 가치에 대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이 자금 모집이 증명을 하고 있고요. 24년도 LNG하고 가스전 관련 에너지 사업만 1조 넘게 투자했고요. 에너지 사업 플러스 모빌리티 사업, 2차전지 소재 사업, 식량 사업까지 2026년까지 5조 이상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사채 2천억 모집하는데 1조 3천억씩 돈이 들어온다. 자금 수요가 굉장히 원활하다. 그러면 투자 사업이 훨씬 더 활발하게 더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체 현금도 만만치 않게 갖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상반기 기준으로 1조 넘게 갖고 있고요. 1조 갖고 있고요.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에서 투자 적격 신용 등급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자 유치도 지금 하려고 해외로부터도 투자 자금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호주 세넥스 에너지의 천연가스 증산은 아까 말씀드린 25년, 26년 계속 증산에 대한 최소 생산량, 기존 생산량의 3배 확대 확장성을 갖고 있고요. 광양 LNG 터미널도 25년 확장 가능성이 있고 폴란드의 구동모토코어 양산 요것도 25년입니다. 호주계 광업회사 블랙문 마이닝 요거는 포스코 홀딩스랑 같이 추진하는 거죠. 4천만 달러 투자 계약 맺어가지고 탄자니아의 마힌게 광산을 19.9% 지분 확보했는데 요게 이 마힌게 광산이 600만 톤의 세계 2위 흑연 생산 광산입니다. 흑연 조기 확보하고 연간 3만 톤씩 25년 동안 총 75만 톤의 흑연을 공급받는데 전기차용만이 아니라 상업용 흑연, 철강에 들어가는 거, 시멘트에 들어가는 거,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거 다양한 산업용 흑연까지 확대돼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 광산 투자가 국가광물 자원의 안보 차원으로도 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스하고 EMP 사업, 텍스하고 미얀마 포함해서 23년도에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6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한다는 거고요. 특히나 26년도에 세넥 에너지의 매출과 이익이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NG 터미널 증설계 2026년에 133만에서 더 장기로는 2030년에 포스코가 광양의 4기, 당진의 4기에서 총 16기에 314만 km 압도적인 터미널 국내 1등 포스코 인터내셔널 될 거로 보이고요. 동해 영일만 가스전 쉽게 말해서 최대 매장량 140억 배럴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해 가스전의 300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해 쪽하고 천해 쪽 이 조강권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조강권을 보완하는 측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신규 탐사 프로젝트 관련돼서 미얀마 가스전이 지금 지역다변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까지 생산량 3배, 말레이시아 PM524 광구,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벙왕 광구까지 탐사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하고 발전 사업까지 연계해서 시너지 창출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2025년에 아주 LNG 터미널 플러스 미얀마 가스전 이 LNG 가스가 폭증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PM524 광구고요. 이 해상의 붕화, 인도네시아의 붕화 광구입니다. 요거는 25년도, 그 다음에 요것도 25년, 그 말레이시아 해상 PM524 광구도 25년도에 탐사 시추 10 시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차입금이 다소 늘어났지만 1조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그렇게 엄청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본적 지출 상반기에 6월달까지만 4천억 넘게 지출했고 8천억 정도 수준까지 자본적 지출 예상
포스코 2차전지 투자 현황 보시면 호주의 필바라 미네랄스 지분 투자했죠. 그 다음 호주의 소프 니켈 광산 지분 투자했죠.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인수했죠. 칠레의 미리쿤가 요거, 그리고 알토 안디노스 입찰 참여했어요. 그 다음 북미의 호주의 진달리 리소스랑 북미의 점토 리튬 개발 추진하고 있죠.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 광산 개발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기준 13배고요. 올해 기준 14배입니다. 요거 지금 LX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현대 코퍼레이션하고 평균 내보면 대략 6배 정도예요. 6배 후반인데 평균값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할증을 받고 있는데, 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일본 종합상사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략 20에서 30% 정도 할인 정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 밸류에이션은 요게 이익 상승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게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코스피 지금 15배니까 코스피가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왔죠. 코스피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낮은 수준이니까 LX 인터내셔널이나 GS 글로벌이나 현대코퍼레이션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만, 단순히 요 경쟁사들보다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본의 종합상사들하고 밸류에이션 비교했을 때 20% 할인된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에서 최근에 주가 빠지면서 30%까지 할인됐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을 보면 내년에 매출 6%, 영업이익 8%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넥스 에너지 폭증한 게 26년에 반영되겠죠. 그래서 26년에 거의 20%에서 30% 넘는 매출과 이익 성장이 나온다는 거고요. 매출 사이즈로 보면 32조 매출에 1조 1000억 예상하고요. 이 내년에는 34조 매출에 1조 3000억 사이즈를 예상하고, 2026년에는 40조 매출에 대략 1조 8000억 정도, 특히나 26년에 드라마틱한 매출과 이익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1년 동안 개인만 1월달부터 9월 28일 기준으로 1825억을 팔았고요. 기간은 2653억 순매수고요. 최근에 보시면 기간 쪽에서 10일 연속으로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따라 붙었고요. 기간 쪽에서 연기금이 지금 하루 거래를 제외하고는 계속 사고 있고요. 사모펀드 계속 사고 있고요. 보험과 투신도 사고 있습니다.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 이 가격대에서 기관이 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LNG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기관의 동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영일만 프로젝트 관련돼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봉 차트인데요. 43,500원, 48,600원, 54,700원, 그 다음에 58,900원, 63,600원, 68,300원인데요. 지금 전고점, 가장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58,900원 요 가격대를 돌파하면 64,0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상당히 얇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완전히 상승, 우상향 추세로 돌입하고 있고, 차트 모양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봉상에 의미 있는 가격이 4만원과 53,000원과 65,000원과 79,000원인데요. 지금 53,000원대가 월봉상에서는 강한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 줄평 말씀드리면, 동해가스전, 그러니까 영일만 프로젝트, 대왕거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정부에서 12월 1차 시추금 계획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글로벌 석유 메인 E&P 회사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LNG에 관련돼서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모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는 사업이 25년과 26년에 상당히 매출과 이익, 숫자로, 생산량으로, 캐파로 증명될 것이다. 지금 계속 여태까지 돈 투자해놓은 것들이 25년과 26년과 27년까지 수거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2차전지 소재단, 흑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리막이라든지 CNT 도전제라든지 동박에 들어가는 메탈, 그 2차전지 밸류체인의 소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주 세넥스 에너지 외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양한 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도 25년과 26년에 숫자로 가셔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단 말씀드렸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구동모터 코어 사업이 25년도에 매출과 이익이 본격화되는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단순히 올랐지만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매출과 이익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크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돼서 12월 달에 긍정적인 요인이 나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한 번 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밸류업 지수에 유일하게 종합무역 상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에 의미 있는 수급이 이미 들어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연기금의 이 지수 편입에 따른 밸류업 지수 편입에 따른 연기금 포함 다른 기관에 의미 있는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업 지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특히 26년에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배당금 증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주가치를 높일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 좋은 요인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철강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고가 줄어드는지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포스코홀딩스 업황 설명드릴 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양한 댓글과 응원 격려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독 모델 관련돼서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훨씬 또 재미나고 신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또 좋은 기업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